예, 오늘은 자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들었을까요? 자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동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동사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는 없죠.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자동사는 많은 단어에 있어서 이미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동태를 안 쓰는 겁니다. 자동사 자체에 수동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He looked pale. 자, 봅시다. 뭐죠? look이 무슨 뜻인가요? 예. 뭐뭐한 상태로 보이다 뜻이죠. 뭐뭐한 상태로 보이다. 말 그대로 상태지요. look의 동사가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건 대상도 없죠. 대상도 없으니까 당연히 영향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수동태인데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한번 봅시다. 뭐만 상태로 보이다. 뭐만 상태로 보이다. 이미 자체의 뜻도 수동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대상이 없고 의미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을까요? 예, 질문한 의도로 봐서는 자동사도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사가 수동태가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몇 자동사는 대상을 지칭하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비웃다. 우리는 비웃다. 나는 비웃다. 이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를 비웃었다.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누구누구를 비웃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비웃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웃다는 laugh입니다. 비웃다. 그런데 비웃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잘 안 씁니다. 누구를 비웃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어떤 대상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전치사를 취한다 그랬죠. 전치사를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취한다 했죠. 대상. 누구누구를 비웃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녀를 비웃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래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 래프앳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보살피다라는 단어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살피다. 네, 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룩은 보다, 열심히 살펴보다, 잘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피다,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보통 애기를 보살피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누구누구를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많이 쓰지 보살피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누구를 비웃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쓰기 때문에 그냥은 쓸 수 없으니까 after라는 전치사를 써서 누구누구를 비웃다, 보살피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안 취합니다만 실제 목적어를 취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전치사를 취해서 그 뒤에 목적어 즉 대상을 취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비웃었어요. 그는 비웃었어요. 실제 이렇게 잘 안 쓰죠. 누구누구를 대상이죠. 대상은 이런 뜻입니다. 비웃다. 비웃었어요. 대상은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웃음을 받는 대상이 되죠. 비웃음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이 대상의 입장에서 문장을 서술하는 문장, 즉 수동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래서 나는 비웃음을 샀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들은 look, 덜 봅니다. 덜 봅니다. 덜 보다. 말이죠. 여기까지 하면서 뭐 어색하죠? 누구를 덜 보지? 예, 대상이 역시 피상하죠. 대상은 이런 뜻이죠. 할아버지들은 덜 봅니다. 덜 봅니다. 대상은 그들의 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손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랜드 칠드런은 할아버지들이 돌보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랜드 칠드런은 돌보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동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상이 생겨나게 됐죠. 자동사가 전치사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상이 만들어지면 이 대상은 당연히 문장을 주어로 쓰는 수동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들은 손자들은 어떻게 되죠? 돌봄을 받지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을까요? 예,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만은 어떤 단어들은 보통 자동사로만 쓰지 않고 타동사처럼 대상을 취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생겨나게 되고 대상이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대상을 주어로 쓰는 문장, 즉 수동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수동태가 가능해지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의미가 자연스러울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가 되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워야만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는 보였지요. 나에 의해서. 이 문장이 뭐죠? 무슨 말이죠? 능동태. 나는 봤어요. I looked. 그걸 봤죠? 대상은 그를 봤죠. 나는 그를 보았다.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리고 보는 것의 대상은 지금 그가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를 문장으로 주어해서 그를 수동태를 이렇게 썼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보임을 당했다. 나에 의해서. 실제로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대상이 되었으니까 문장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쓸 수 있습니다만은 문장이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나는 속해집니다. 가방에 의해서. 아주 말이 이상하죠. 이런 말을 아예 안 쓰겠죠, 그죠? 물론 능동태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bag, 가방은 belongs to me. 나에게 속하지요. 가방은 속합니다. 속하는 대상은 나가 되겠죠. 나는 대상이 돼줍니다. 이 문장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대상이 되었다 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새로운 문장, 즉 수동태 문장을 썼을 경우는 나는 속해진다. 이런 가방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아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안 쓰겠죠. 틀리겠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자동사도 영향을 받는 대상이 생기면 쓰겠지만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좋은 언어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쓰고 문장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형성되면은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이고 좋은 문장이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다 해도 문장이 어색하고 문맥 속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동태 꼭 능동태에서 문장에서 왔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수동태는 수동태 나름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써놓고 그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괜찮은 문장이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것이 자동사든 타동사든 그런 것입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울림이고 자연스러움이고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